안녕하세요. 꿈라디오 도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시간은 정말 쏜살같이 흐르는 것 같아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어릴 적 5살 때만 해도 꿀벌 하나만 봐도 무서워서 이불 속에 숨었는데 이젠 바퀴벌레도 직접 잡아버리는 어른이 되어버렸네요. 돌이켜보면 꿀벌 한 마리 보고도 겁에 질려올 수 있었던 건 그때 나를 항상 품어주던 아빠가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엄마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다고 해요. 몸이 많이 약하셨다고 들었어요. 홀로 남은 아빠는 저를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셨고 저는 그렇게 자라 5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좀 특별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빠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빠는 동네에서 작은 주산학원을 운영하셨는데 그날은 월요일이었고 학원이 쉬는 날이었죠. 평소에 아빠랑 떨어져 본 적이 거의 없어서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무섭게 느껴져서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겨 덮고 아빠를 기다렸어요. 아빠는 제가 잘 때 잠깐 장을 보고 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이번에도 금방 돌아오실 거라고 생각했죠. 저는 침대에 누워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천장에 붙어있는 별 모양 야광 스티커를 바라봤어요. 아빠가 우리 딸 밤에 무서우면 안 되니까 라며 직접 붙여주신 스티커였죠. 그런데 갑자기 윙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커다란 벌레가 날아들었어요.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이불 속으로 숨어버렸죠. 너무 순간적이라 자세히 볼 수는 없었지만 그 소리로 봐서는 절대 작은 벌레가 아니었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훌쩍이며 아빠를 기다렸어요. 아빠 언제 와?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드디어 아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연아, 아빠 왔다. 아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저는 이불 밖으로 뛰쳐나와 아빠의 목에 안겨 엉엉 울었어요. 아빠, 왜 이제 와? 나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빠한테 말했더니 아빠는 깜짝 놀라셔서 왜 그러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집에 벌이 들어왔다고 빨리 잡아달라고 울면서 말했죠. 아빠는 제가 우는 게 귀엽고 웃기셨는지 어이구, 그랬어? 우리 나윤이를 무섭게 한 벌이라니 정말 나쁜 벌이네. 걱정 마, 아빠가 바로 물리쳐줄게 라며 벌을 잡아주셨어요. 그 후 아빠는 제 눈물과 콧물을 닦아주시면서 다정하게 우리 딸 많이 무서웠지? 아빠가 늦게 와서 미안해 라고 하셨어요. 저는 몰라. 엄청 무서웠어. 그런데 진짜 신기한 건 아빠가 빨리 와주길 주문을 외웠더니 정말로 아빠가 나타났어 라고 했죠. 아빠는 웃으며 그럼 당연하지. 아빠는 우리 나윤이가 부르면 언제든지 오지. 그런데 나윤이 꿀떡은 그렇게 좋아하면서 꿀벌은 왜 무서워해? 라고 물으셨어요.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지? 라고 제가 답했죠. 그러자 아빠는 이거 꿀벌들이 서운하겠다. 여왕벌한테 전화해서 집에 초대라도 해야겠어 라고 장난을 치셨어요. 안 돼, 아빠. 그러지 마 라고 말하며 저는 놀랐지만 아빠는 미안. 나윤이가 귀여워서 장난친 거야 라며 웃으셨어요. 그렇게 저는 아빠의 사랑 속에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친할머니께서는 그런 우리 가족이 못마땅하셨나 봅니다. 가끔 반찬을 챙겨 오실 때마다 아빠에게 애만 키우지 말고 새 장가를 가야지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옆집 수영이 엄마가 참한 아가씨 하나 있다고 너 소개해주면 어떻겠냐고 묻더라. 얼굴도 예쁘고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더라. 한번 만나봐라 라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지만 아빠는 바로 엄마, 제발 쓸데없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난 여자 안 만나겠다고 했잖아요 라고 잘라 거절하셨어요. 할머니는 속이 타셨는지 언제까지 애만 키우며 살 거야? 너도 새 장가 가서 오순도순 살아야지 라고 하셨죠.
그러나 아빠는 단호하게 새 장가라니요. 저 그럴 생각 없으니까 이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하셨죠. 할머니는 정말 아까운 아가씨라서 그래. 일단 만나나 봐라. 만나보고 싫으면 그때 안 만나면 되잖니?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빠는 세상에 어떤 여자를 데려와도 저는 싫어요. 우리 나윤이만 있으면 돼요. 평생 우리 나윤이만 예쁘게 키우면서 살 거니까 다시는 이런 얘기 꺼내지 마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속이 타셨는지 아이고 내 속이야. 이 고아 계집애가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더니 끝까지 내 아들 발목 잡고 있구나. 라며 소리치시고는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할머니가 떠나시고 집에 둘만 남게 되자 저는 조심스럽게 아빠에게 아빠, 결혼할 거야? 라고 물었어요. 아빠는 깜짝 놀라셨지만 이내 저를 보며 따뜻하게 웃으시면서 우리 나윤이 할머니 말이 신경 쓰였구나. 이리 와봐.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저를 무릎에 앉히고 등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이야기를 이어가셨어요. 나연이, 아빠가 엄마 이야기를 해줄까? 제가 응, 이라고 대답하자 아빠는 잠시 슬픔이 담긴 미소를 지으셨어요. 아빠가 한창 학원을 시작하고 바빴을 때였어. 그때는 아빠가 처음으로 할머니 집에서 나와 혼자 살기 시작했거든. 그래서 밥도 잘 못했었지. 그런데 학원 앞에 있는 식당에 자주 가서 밥을 먹었어. 그날도 점심시간에 그 식당에 갔지. 식당 문을 열었는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듯 눈을 빛내며 물었어요. 아빠는 제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글쎄, 처음 보는 예쁜 아가씨가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야. 그 사람이 바로 내 엄마였어. 맞아. 나윤이처럼 눈썹도 새까맣고 코도 동그랗고 정말 예쁜 아가씨였지. 아빠는 그때 엄마를 처음 보고 첫눈에 반했어. 우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제가 흥분해서 물었죠. 아빠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아빠는 매일같이 그 식당에 갔지. 원래는 점심때만 갔는데 이제는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갔어.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하루에 2번씩이나 그 식당에서 밥을 먹었지. 그렇게 한 달쯤 지나니까 엄마도 아빠의 마음을 눈치챘던 것 같아. 어느 날은 시키지도 않은 식혜를 가져다 주더라고. 그래서 아빠가 저 이거 안 시켰는데요라고 말했더니 엄마가 이제야 말을 거네요라고 했어. 그럼 엄마도 아빠를 좋아했던 거야. 그럼 아빠가 좀 멋있잖아. 아빠는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그때부터 아빠랑 엄마는 매일 같이 만났어. 그리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나윤이도 낳고 정말 행복했지. 저는 슬프게 물었어요. 아빠, 엄마가 없어서 슬퍼.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아빠는 제 질문에 잠시 침묵하시더니 서랍에서 작은 펜던트 목걸이를 꺼내오셨어요. 그리고 그 펜던트를 열어 제게 보여주셨죠. 그 안에는 엄마와 아빠의 결혼 사진이 담겨 있었어요. 아빠는 그 목걸이를 제 목에 걸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나연아, 이 목걸이는 아빠의 보물이야. 이제 너한테 줄게. 엄마가 돌아가시던 날, 아빠는 엄마와 약속 하나를 했어. 아빠가 엄마 대신 평생 우리 나윤이를 지켜주기로 했어. 그 약속, 아빠는 반드시 지킬 거야. 나윤이가 나중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을 때까지 아빠는 항상 나윤이 곁에 있을 거야. 정말? 그럼 아빠 약속해줘. 무슨 일이 있어도 나윤이를 지켜준다고. 아빠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할게.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나윤이를 지켜줄게. 그러니까 우리 공주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살아. 알았지? 저는 응, 이라고 대답하며 아빠와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어요.
그때 우리 가족의 행복은 영원할 것만 같았어요. 시간이 흘러 제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였어요. 아빠는 저에게 생일에 무엇을 하고 싶냐고 물으셨고, 저는 공주처럼 예쁜 옷을 입고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 라고 말했죠. 아빠는 웃으며 우리 공주가 하고 싶은 거라면 무엇이든 해줄게 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제 생일 아침이 다가왔고 아빠가 나윤아 일어나 봐 라고 부르셨어요. 아빠는 다정한 목소리로 저를 깨우셨습니다. 눈을 뜨자 제 앞에는 정말 예쁜 드레스를 들고 서 계신 아빠의 모습이 보였죠. 우와, 진짜 공주님 옷 같아. 저는 방방 뛰며 좋아했고 아빠는 얼른 옷 갈아입고 놀이공원 가자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기쁨에 찬 소리로 돌고래처럼 깍 소리를 내며 즐겁게 준비를 했습니다. 공주 드레스를 입은 뒤 아빠가 선물로 주신 펜던트 목걸이를 목에 걸었어요. 이렇게 하면 엄마도 같이 놀이공원 가는 기분이겠다. 그치, 아빠,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빠는 잠시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듯했지만 이내 밝게 웃으며 제 머리를 예쁘게 따주셨어요. 저는 아빠도 멋진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아빠는 모처럼 기분이라며 오랜만에 검정색 코트를 꺼내 입으셨어요. 태어나서 처음 가는 놀이동산, 예쁜 공주 드레스를 입고 멋진 아빠와 함께하는 저는 하늘로 날아오를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아빠도 같이 행복해 하셨죠. 아마 그래서였을까요? 저희 부녀는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렇게 운명의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놀이동산에 가는 길, 지하철역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갑자기 얼굴색이 안 좋아지셨어요. 아이고, 배가 왜 이러지? 저는 아빠의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죠. 아빠, 왜 그래? 아빠는 갑자기 배가 아파서 아이고, 여기 화장실이 어디 있나? 나연아, 아빠가 얼른 화장실 다녀올 테니까 저기 벤치에 가서 잠깐만 기다릴래? 응, 나 혼자 있을 수 있어. 역시 착한 우리 딸, 아빠 금방 다녀올게. 아빠는 그 말을 남기고 쏜살같이 화장실로 달려가셨어요. 저는 아빠가 말씀하신 벤치로 가서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뚜르르 하고 지하철이 곧 역으로 들어온다는 안내 신호가 들렸어요. 아빠 언제 오지? 놀이공원 빨리 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는데 문득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서 검정색 코트를 입은 아빠가 방금 도착한 지하철 안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 여기 있는데, 아빠. 저는 당황해서 얼른 아빠를 따라가 간신히 문이 닫히기 전에 지하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뒤돌아 있는 아빠의 코트 자락을 붙잡으며 말했죠. 아빠, 나 저기 앉아 있었는데. 나 못 봤어? 그런데 뒤를 돌아 저를 쳐다본 사람은 제 아빠가 아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잡고 있던 그 아저씨의 코트 자락을 얼른 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찾기 시작했죠. 이칸저칸 돌아다니며 아빠를 찾았지만 아빠는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정거장이 지나고 나서 지하철 문이 열리고 닫히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점점 더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디인지도 모르는 역에서 내려야 했죠. 그러나 그곳에도 역시 아빠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정차 없이 아빠를 찾아다니던 저는 사람들을 따라 지하철역 밖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벽 밖으로 나가는 계단을 따라 올라가며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 계단을 다 올라가면 우리 집이 보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얼마나 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럴 리가 없었죠. 제 눈앞에는 이제껏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낯선 풍경이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빠 어딨어?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저는 집에 전화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번뜩 들었어요.
어찌저찌 공중전화는 찾아냈는데 동전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어른들 중에서 마음씨 좋게 생긴 어떤 아주머니를 붙잡고 어렵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죄송한데 100원만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제 예상과는 달리 그 아주머니는 제 손을 차갑게 뿌리친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왜 돈을 빌려줘야 되니? 그리고는 다시 가던 길을 계속 가셨죠? 저는 그렇게 거절을 당하자 다시는 낯선 사람들에게 말을 걸 엄두가 나지 않아서 그저 계속 길 위를 돌아다녔어요. 어쩌면 아빠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바보 같은 희망을 안고서 말이죠. 그러나 당연히도 그런 행운은 일어나지 않았고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힘들고 배고프고 무서워서 또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빠 어디 있는 거야? 나 무서워 그때였습니다. 저는 쾅하는 소리와 함께 아득하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그곳은 병원이었고 시간은 벌써 며칠이나 지나 있었죠. 저는 정신없이 아빠를 찾다가 그만 차에 치였던 것이었어요. 어두운 밤이라 운전자가 저를 잘 보지 못했던 거죠.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저희 집 전화번호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떠올려 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었죠. 의사 선생님은 어린 나이에 큰 충격을 받아서 기억에 손실이 온 것 같다고 했어요. 지금 같았으면 CCTV도 여기저기 많고 인터넷도 잘 발달되어 있어서 금방 아빠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당시로서는 저희 집을 찾을 방도가 없었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아빠가 주신 펜던트 목걸이와 그 안에 있는 엄마와 아빠의 사진이 전부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근처에 있는 고아원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경찰 아저씨들은 아빠를 꼭 찾아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기약 없는 약속일 뿐이었죠. 고아원에서 지내는 시간은 정말이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경찰 아저씨께서 주변에서 평판이 좋다는 고아원을 골라서 저를 보내주신 것이었지만 사실 그 고아원은 겉에서 보기에만 번드르르 하지 실상은 차갑고 냉정한 원장 선생님이 운영하는 곳이었죠. 원장 선생님은 아이들을 쉽게 관리하기 위해서 상벌제도를 이용했는데 고아원 규칙을 잘 따르는 어린이들은 상점을 받고 규칙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한 어린이들은 벌점을 받았습니다. 원장 선생님께서는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이들은 무조건 고아원의 규칙들을 따라야만 했어요. 그런 고아원 생활이 힘들 때마다 저는 아빠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아빠가 나를 찾고 있기는 한 걸까? 할머니의 말씀처럼 다른 아줌마랑 새로 결혼을 하고 싶어서 나를 찾지 않는 걸까? 밤에 잠이 들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며 눈물로 지새우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식사 예절을 잘 지키지 않고 밥을 흘리고 먹었다는 이유로 원장 선생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만 축내는 식중이 같으니라고. 밥만 축내는 식중이. 원장 선생님의 그 말은 비수처럼 제 마음에 박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른이 될 때까지 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밥을 넘기는 것을 힘들어하게 되었죠. 꼭 모래알을 씹어 삼키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식사하는 시간이 어려웠습니다. 저 사람의 눈에도 내가 식중이처럼 보일까 하는 생각에 제 마음속은 풀 한 폭이 필 수 없는 사막처럼 메말라갔습니다. 야속하게도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간은 흐르더군요. 어느새 저는 12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원장 선생님의 눈밖에 완전히 나버린 사건이 발생하죠. 여느 날처럼 저는 학교가 끝난 후 곧장 고아원으로 돌아와 아무 의미 없이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멍하니 고 앞마당에 앉아 하늘을 보고 있는데 원장 선생님과 낯선 아줌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인가요? 네 사모님, 지금 저희 원에 있는 12살 여자아이는 이 아이뿐이랍니다. 아이가 참 착해요. 나유나. 어서 인사드리지 않고 뭐하니? 저는 원장 선생님의 다그침에 어색하게 일어나 그 낯선 아줌마께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나윤입니다.
아줌마는 저를 훑어보시더니 원장 선생님께 뭐라 귓속말을 하셨습니다. 원장님은 평온할 수 없이 기쁜 얼굴을 하더니 저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연아, 축하한다. 이분께서 방금 너를 입양하기로 하셨어. 사모님 정말 잘 결정하신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가 싶어서 혼란스러운데 그 낯선 아줌마가 제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네 엄마란다. 너는 앞으로 박나윤이 아니라 최사랑이 되는 거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아줌마가 왜 내 엄마예요? 전 제 아빠 있어요. 지금은 잠깐 헤어져 있지만 금방 아빠가 나 찾으러 올 거예요. 난 아무데도 안 가요. 그렇게 말하고는 저는 고아원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제 뒤에 대고 소리치는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이상하게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이대로 저 아줌마를 따라가면 영영 아빠를 만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깜깜한 밤이 될 때까지 저는 밖에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쯤이면 그 아줌마가 집으로 돌아갔겠지 하는 확신이 들 때쯤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갔죠. 제가 고아원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자 원장 선생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러더니 넌 왜 네 복을 내가 차니? 벌써 6년이다. 내 아빠가 너를 찾으려면 벌써 찾았겠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죠.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원장 선생님의 말씀이 맞았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벌써 12살이나 되었고 6살 때와는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죠. 이렇게 바뀐 모습에 아빠가 저를 찾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저는 그날 밤이 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원장 선생님의 말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제가 20살이 되어 고아원을 떠날 때까지 아빠는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죠?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고아원을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주는 작은 독립자금으로 달동네의 허름한 옥탑방을 얻었습니다. 옥탑방에 짐을 들여오던 날 바퀴벌레가 있는 것을 보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습니다. 벌레.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허탈하게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무섭다고 비명을 지른다고 한들 저를 지켜줄 아빠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항상 아빠가 나연히 옆에서 있어줄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아빠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어요. 그래도 슬픈 것은 슬픈 것이고 바퀴벌레는 바퀴벌레이니 저는 용기를 내서 신발을 벗어 바퀴벌레를 때려잡았죠. 만약 아빠가 이런 저를 본다면 오구 우리 애기가 이제는 바퀴벌레도 잡을 수 있어 많이 용감해졌는 걸 하고 웃어주셨을 텐데 저는 텅 빈 방을 보며 그렇게 쓸쓸한 생각을 했답니다. 큰 짐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저는 책상 위에 펜던트를 올려두었어요. 너무 오래되어서 목걸이 줄이 끊어져서 더 이상 착용할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엄마와 아빠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오늘 독립했어. 여기가 내 집이야. 어때? 근사하지? 나중에 꿈에서라도 우리 집 구경하러 와. 알았지? 저는 말을 하다가 목이 메어서 얼른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렇게 또 시간은 흘러갔고 저는 어느덧 30이 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이제 완연하게 어른이 된 여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릴 때와 너무 달라서 이제는 길에서 스쳐 지나가도 아빠가 날 알아볼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한숨이 푹 나왔습니다. 20대 때만 해도 소원을 빌 기회가 생기면 아빠가 빨리 나를 찾게 해주세요 하고 바랐었지만 이제 와서 저는 아빠를 찾겠다는 희망을 거의 내려놓았습니다. 살아계시기는 한지조차 알 수 없었죠. 그런 제 마음은 아랑곳없이 시간은 속절없이 흐르고 길거리에 캐럴이 울려 퍼지는 것을 보니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가 다가오고 있었죠. 저는 여느 때처럼 퇴근을 한 뒤 종종 걸음으로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거리에 설치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게 되었죠.
말랑말랑한 감정 같은 것 이미 다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갑자기 괜히 감상적이 되어서 트리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제 목소리를 듣고 계시다면 저는 아빠가 보고 싶어요.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아빠를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나도 참 바보 같아 하고 생각한 뒤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옥탑방도 계약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곧 이사를 가야 했는데 이렇게 마음 둘 곳 없이 정처 없이 떠도는 삶이 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 끝나기는 하는 걸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점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제 기분과는 상관없이 이삿날은 다가왔죠. 저는 혼자 살아서 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반포장 이사를 신청했고 이삿짐 센터에서는 2명의 직원이 오셨습니다. 한 사람은 중년의 남자분이었고 다른 한 분은 모자를 푹 눌러 쓰고 계셔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나이가 지긋하신 남자분이었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짐 나르기 힘드실 텐데 이삿짐 센터 일을 하시네. 저는 그렇게 짧게 생각한 뒤 정신없이 이삿짐을 싸고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젊은 직원분은 함께 부엌에서 짐을 챙기고 있었고 나이가 지긋하신 직원분은 방에서 짐을 챙기고 계셨는데 갑자기 방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방으로 달려가 보니 나이가 지긋하신 그 직원분이 제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던 펜던트를 끌어안고 울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놀라서 서 있는데 그분은 천천히 쓰고 계시던 모자를 벗으시더니 저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유나, 순간 저는 번개라도 맞은 듯 충격에 빠져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아빠였어요. 꿈에도 잊은 적 없는 얼굴. 제 아빠였습니다. 아빠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저를 보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빠에게 달려가 아빠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이내 오열하기 시작했죠. 아빠 어디 있었어? 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미안하다. 나유나, 아빠가 미안해. 우리 애기 어느새 이렇게 훌쩍 자랐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지켜준다며 항상 내 곁에 있겠다더니 이게 뭐야? 미안해 나유나, 아빠가 다 잘못했어. 어디 얼굴 좀 보자. 맞네. 정말 우리 나윤이가 맞네. 아빠와 저는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가슴에 쌓여있던 응어리를 다 쏟아내듯이 저희는 한참이나 그렇게 눈물만 흘렸어요. 그렇게 한 차례 폭풍 같던 시간이 지나고 아빠와 저는 지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아빠를 잃어버린 뒤 교통사고를 당했던 이야기. 고아원에서 힘들었던 이야기. 아빠는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냐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죠. 그러면서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내가 안 보이는 거야. 벤치에 앉아서 기다리겠다던 애가 안 보이니까 너무 놀라서 일단 그 지하철역을 이잡듯이 뒤졌지. 나유나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정신 나간 사람처럼 너를 찾았어. 그런데도 너가 보이지 않더구나. 경찰서에도 신고를 했지만 감감무소식이었어. 흥신소에도 너를 찾아달라고 의뢰를 했는데 거기서도 널 찾을 방법이 없다고만 했어. 이름이라도 특이했으면 모를까? 세상에 박나윤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이가 너무 많다면서 아빠는 다 내 탓인 것만 같았단다. 이름을 왜 나윤이라고 지었을까? 더 특별한 이름을 지어줬다면 지금쯤 너를 찾았을까? 아니 애초에 왜 너를 혼자 두고 난 화장실을 갔던 걸까? 아빠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가슴이 너무 아프신 듯 한 차례 다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는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컴퓨터 학원들이 생기면서 주산 학원들은 망해버렸지. 더 이상 흥신소에 줄 돈도 마련할 수가 없었어. 딸을 잃어버린 주제에 딸을 찾을 돈조차 없었던 거야. 세상에 이렇게 무능력한 사람이 있나?
하루라도 가슴을 쥐어뜨지 않은 날이 없었단다. 저는 아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빠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줄도 모르고 나를 찾아오지 않는다며 아빠를 원망했던 제 자신이 미웠습니다. 아빠와 함께 오신 직원분은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훔치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형님한테 물었어요. 나이가 이렇게 지긋하신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느냐고. 그러니까 형님은 꼭 찾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찾지를 못해서 이렇게 이사 일이라도 하면서 집집을 누비고 있다고, 그러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 그 사람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 일을 한다고 하셨죠. 그런데 정말 그 기적이 일어났네요. 아빠는 제 손을 꼭 붙잡으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네 생일 때마다 촛불 켜놓고 빌었어. 우리 딸 울지 않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길을 지나가다 떡집에서 파는 동그란 꿀떡을 볼 때마다 우리 나윤이가 좋아하던 건데 하는 생각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지. 아마 아빠를 본 다른 사람들은 저 아저씨가 미쳤나 했을 거야. 주위 사람들이 잊으라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고 하는데 아빠는 그 말이 제일 듣기 싫었단다. 나윤이 널 찾기 전까진 난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닌데 아무도 그 마음을 모르더구나. 그래도 이제 되었어. 널 이렇게 찾았으니 이제 아빠는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어. 저는 아빠의 그 말에 다소 진정되었던 마음이 다시 요동쳤고 또 왈칵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저는 이제 다시 헤어지지 말자고 굳게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펜던트를 손에 쓸어보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생살이 찢긴 듯 아파하며 서로 그리워하는 아빠와 제가 안쓰러워서 이렇게 저희를 만나게 해주신 거죠. 고마워요. 때로 세상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기적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말이죠. 크리스마스의 기적이 바로 이런 것일까요? 이제부터 저는 아빠와 행복하게, 무조건 행복하게만 살 거예요. 저희 부녀의 앞날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